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의 순간까지 오늘로 정확히 6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 모두 각각 다른 선택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요, 선택으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은 본인의 선택은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최근의 선거에서의 익숙한 승리 방정식을 좀 포기하고 새롭게 쓰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성일종 의원은 윤 후보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효율성으로 갈 것이냐, 통합으로 갈 것이냐 여러 양론이 있었죠. 이제 후보께서는 이제 통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랬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항공모함처럼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일거에 좀 국면 전환을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또 후보가 정권에 맞서서 공정과 정의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정말 낮게 국민들한테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이제 이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대위를 해산했습니다. 저는 뭐 잘 됐다 안 됐다 이걸 논하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부터 돌아가고 또 국민들한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팽시킨 것은 배은망덕하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대위 해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책임을 물으면서 맹공을 퍼부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쟁하는 상대 정당을 향해서 뭐 이렇게 뭐 불난 집에 뭐 가서 기름 뭐 끼얹듯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작년 7월 달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가 보여왔던 어떤 정치력, 어떤 리더십 또는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이 이제 다 드러났다. 굉장히 이제 아쉬운 것이죠. 예. 윤석열의 정치력도 이게 바닥이 드러난 것이고 특히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낙제에 가까운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입니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위조, 수상실적 부풀리기 이것으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 본인의 말 실수라든지 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급격한 지지율의 하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문제를 말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의 문제로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윤석열의 리더십, 윤석열의 위기 관리 능력은 국민들께 이미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좋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를 해서 수습을 해가지고 이 60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다가올 미래 5년의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국민들께 뭔가 좀 이게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을 빨리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대위를 해산하고요. 선대본부 체제로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슬림화, 이 이른바 매머드에서 탈피한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그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꼽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앞서서도 아름다운 결별, 이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공통된 그런 평가였는데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가는 앞으로 63일. 김종인 위원장이 명장이시지요. 좀 아쉬운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최종적 결정은 후보가 하는 겁니다. 후보가 제일 선두에 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당이 이렇게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 자리를 안 맡으셔도 많은 조언을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그러한 진용을 갖추어서 또 젊은 세력들이 많이 오고 실무진이 좀 더 들어와서 기동력 있고 국민이 원하고 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저희가 짜면 예. 국민들께서 또 새로운 또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것들도 오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이 내분 상황에 중요한 포인트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윤핵관은 완전히 이제 위험한 리스크가 아닌 겁니까? 다 사퇴를 했지요. 그래서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은 현장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후보에 대한 여러 정책, 또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마 네. 내려갈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동안 윤핵관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 공격에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캠프를 막론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몇몇의 주요 인사가 마련입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분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캠프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오늘부로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진영이 국민들한테 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낮게 국민들한테 그동안 많은 불편드렸고 또 정권 교체를 희망한 국민들한테 실망드린 거에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뭐 지지율의 탄력을 받은 부분도 있고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와 또 광주를 찾는 부분들, 어제 또 정세균 전 총리와의 어떤 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들 자체가 굉장히 좀 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대세를 굳히기에 좀 이른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을 또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런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에요?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덜 떠 있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한 5% 부족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도 5% 정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추세로 굳어진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그러니까 아주 경향성을 띤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거라는 것은 당의 모든 역량이 총 동원되고 총 결집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선거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팀 정신을 살려가지고 국민의힘보다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이제 좀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질서 있게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원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이제 홀로 서기를 했다 이제 홀로 서기 한 것이죠. 그럼 사람이 이게 홀로 서려면 다리에 근력도 좀 있고 다리에 힘도 좀 있고 그래야 이제 홀로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이러면은 옆에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홀로 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역량이라든지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 또는 비전 이것이 과연 있느냐라는 의문의 눈초리를 아마 국민들께서 아마 보내실 겁니다. 예.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홀로 서기는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
정책적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께서 국정 철학이나 아니면 정책 비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지금 현재 발표를 1월 초부터 하고 있고요. 예. 뭐 이것도 비교의 대상의 문제지만 전 후보 두 분의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놓고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시장에 8년, 도지사 4년을 하면서 공권력을 갖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이 공권력을 어찌 사용했는지, 이 공권력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기간 동안에.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서 보여준 이 리더십은 7명한테 1조 원에 가까운 이득을 준 거잖아요. 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선대위에 있었던 많은 이 선대위에 몸담았었던 관계자들의 자녀들이 성남시에 관계된 이 기관에 특혜 채용들이 있는 것들이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여러 삶에 대한 궤적들을 바라보면서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을 하면서 평생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했었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우리 국가 사회의 가치가 무너질 때 온몸으로 막아낸 이 헌신에 대해서 후보로 세웠던 거지요. 이번에 저희가 지지율이 좀 빠지고 고전을 겪고 있는 것은 네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분이 정돈이 되고 나면은 아마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저희 후보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제가 드렸던 주제는 아닌데 이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TV 토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TV 토론을 법정 토론 3회만 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입장과 토론 더 하자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했던 이재명 후보의 입장, 이것이 상충됐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선회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 주제가 뭐 대장동 관련돼서 국한될지 아니면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터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지는 아직은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누가 토론에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상황에서 TV 토론에 대한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가 이런 부분 강하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전재수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기자회견 하는 것을 봤는데 가장 이제 좋았던 내용이 바로 TV 토론 부분입니다.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며칠 내로 TV 토론에 대한 아마 일정이 양당 간에 아마 합의가 될 것 같고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짧은 선거 캠페인 과정, 그다음에 이 국가 경영에 비하면은 정말 100만 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선거대책위원회 하나조차도 제대로 질서를 잡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데 과연 집권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을 때 이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냐, G7을 넘어서 G5를 향해 가고 있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 이 경쟁에서 과연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 이런 의문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왔고 지금 토론 제안을 지금 2달도 더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가짠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피하고 도망댕겨 왔는데 이제는 잘 됐다. 정말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 바꾸기를 했으면 말 바꾸기 한 대로 그다음에 낮에 하는 이야기 틀리고 밤에 하는 이야기 틀리면 그것대로 국민들께 그대로 내보일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정말로 빨리 많이 그리고 자주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유리하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실적과 성과를 냈던 그 부분들을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비교 우위에 있지 않겠냐. 예.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요? 윤석열 후보 16번의 TV 토론을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실을 전달하는 데는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8년을 했고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몇 가지 일들에서는 아마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복지에 대한 문제 현장 가봤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통령이라고는 국가적인 지도자는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잘못 선정하고 사적인 영역의 감정으로 이입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였던 사적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을 했었던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 맡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 이게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죠. 또 도덕성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한테는 도덕성 문제. 이 도덕성 문제는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일관성 문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재난지원금 여론이 나쁘니까 취소했다가 지금 또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얘기했다가 취소하고 지금 뭐 한두 가지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 4일 근무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일관성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국민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또 철학적 사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어떤 신념의 체계 하에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을 철학의 기본 위에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국민이 전 판단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TV 토론에 나오신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죠. 어찌됐든 뭐 TV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그동안 확정적 중범죄자하고는 TV 토론 못하겠다. 가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하시면서 TV 토론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TV 토론을 하게 됐는지 TV 토론을 하는 것은 정말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자신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일단 국민들께 들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후보를 패싱을 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해체 선언을 하는 그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 지난주 1월 날인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용 숙지도 못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옆에 참모가 대신 이야기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발동을 근거라고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TV 토론 나오실 때 뭔가 좀 정리되고 내용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해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TV 토론이 자주 열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탄력적인 리더십, 유연한 리더십, 그리고 현실에 풍부한 말하자면 풍부한 현실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실용적 리더십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하루빨리 자주 많이 TV 토론회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적 중범죄다 이렇게 저희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후보가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세게 얘기를 해서 좀 거북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상 받을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재명 시장이 밑에서 일하던 부하 직원 2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여기에 문상조차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진을 내놓으니까 인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또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7명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리 자랑했던 이런 일인데 어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에서 상 받을 사람들이 왜 세상을 뜨지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법을 집행했던 후보 입장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건데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리를 해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빨리 밝혀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야 국가 경영에 대해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의혹 덩어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뭉개면서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계속 한다 하면서 이것을 처음부터는 안 한다고 하더니 그다음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지연 전술로 해서 끌고 오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에서 살짝 비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 두 분의 이 말씀들이 중간에 있는 저는 TV 토론의 이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사뭇 받았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이제 확정적 중범죄자가 되려면요, 예, 성일종 의원님,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있는 것이고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확정적 중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검사를 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과정은 지금 수사조차도 받은 적이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실수인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끌고 모아 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또 또한 그래, 뭐 이제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신 그래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이게 비판을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판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아주 논리적으로 극단적으로 비약하는 이런 이제 주장은 단 한 분의 국민들의 공감도 이끌어내기 어렵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아니, 전 지금 이 의원님, 위기 상황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의원님,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전 의원님이 합리적인 분이니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뭉개요. 은닉해요. 지금 나왔잖아요. 아니 유동규 폰에서 그거 집어 던져가지고 일부러 없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찾아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 통화한 사람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통화 내용조차도 예. 통신 기록이 안 남는 영상 통화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수사를 지금 안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밝히라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검찰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통화 내용 무슨 통화 내용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을 화천대유 관계자가 샀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 비롯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 그다음에 50억 대장동 클럽,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관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받은 사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 본 사람은 하나도 수사도 안 하고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통화 몇 분 했는지,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신변 잡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지고서 수사를 안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정확하게 몸통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범죄자들의 말하자면 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드머니, 범죄자들의 시드머니, 사업 초기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설사 대선 기간 중에 안 되면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몸통을 밝히는 이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진행자 직권으로 성 의원께 이 지금 말씀에 대한 반론기 한번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지켜주십시오. 전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저희 관계자들 다 포함하고요. 부산저축은행 관련도 없는 일이지만 그거 다 이미 저희가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서 이거 수사하셔라.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게 왜 중요하냐? 공권력을 가지고 시장이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고 감독했고 결재한 사람입니다.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실무자들이 세상을 떴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를 안 넣냐는 거지요. 이게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더 큰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길 거냐 말 거냐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조그만 공권력, 시장 조그만 공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큰 중범죄를 만약에 저질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더 큰 거는 맡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묻는 것입니다. 예.
저한테 발언 기회 안 주실 거죠? 짧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특검 법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부산저축은행 쏙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친 화천대유 관계자가 부동산을 매입을 해줬는데 그 내용도 싹 빠져 있습니다. 말로는 하자 그러면서 법안을 제출해놨는데 그 내용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은 완전히 다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법안을 제출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저희들이 춤을 춰야 되는 것이죠. 어떻든 예. 선거 기간 중이든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반드시 밝혀서 이 막대한 민간인들의 이 개발 이익 가져간 부분 철저하게 불법적 요소가 없었는지 몸통에 예.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다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출했지 않습니까? 다 빠져 협상할 있는데. 때 다 넣어드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니 돼요. 법안 제출했는데 왜 다 뺐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넣으십시오. 그러면 다 받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서 법안 제출했는데 왜 다 빼고 제출합니까? 그걸? 아니 민주당이 그 협상할 때 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요청하시면 다 넣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야말로 한판 토론입니다. 추경 얘기 짤막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설 전에도 25조에서 30조 원 정도의 추경 이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추경이라는 게 원래 본 예산의 구멍을 메워주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연말에 본 예산 처리하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용 돈풀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또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양 당의 또 협의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예, 그 사실은 12월 13일부터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사당, 국민의힘을 빼고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임시국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임시국회 열려 있거든요.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 사퇴를 해버리면서 지금 의사 일정이 뭐 대략 합의가 돼 있는데 국회를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 어떻든 정치권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추경을 편성을 할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추경이 최대한 빨리 적어도 이 명절 전에 가능하면 명절 전에 추경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감염병 대응 기금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을 저희 법을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반 회계에서는 얼마를 가져오고 각종 기금에서는 또 얼마를 또 출연을 해가지고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여야 간의 논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임시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항상 협상을 하고 있지요. 사표를 내놨지만 여야의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당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게 선별적으로 피해 계층한테 두텁고 후하게 지원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뿌렸어요. 그걸 KDI가 조사를 해보니까 효과가 36%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 이재명 후보가 다시 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다가 국민들께서 반대율이 높아지니까 취소했다가 지금 또다시 주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100조가 되더라도 이 피해계층이 희망을 갖고 내일을 꿈꾸게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예. 딜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단 저희 같은 사람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계층한테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들한테 예. 정말 두텁게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해 첫 여의도 펀치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손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